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지. 네.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하고 계세요. 네.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2021 주류 트렌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홈술이 다양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농업과 감성이 풍부해진 이런 술들이 많이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2021년도에 확실하게 뜰 또 하나의 술. 예, 뭐냐? 네. 바로 술 같지 않은 술. 무알콜 맥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무알콜 맥주가 뜬다고요? 네. 올해는요? 네. 이미 작년에 많이 떴고요. 지금 작년에요?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무알콜 맥주가 제가 안 마셔서 그래요. 인정이 안 되시죠? 어떻게 알코올이 없는데 무슨 맥주야? 많이 술이야. 드시는 모양이네요. 네, 보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근데 네. 무알콜 맥주는 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하다못해 다른 분들하고 술자리에서 술 드시더라도 네, 술 마시는 네. 기분 내면서도 안 취하고 네. 맨정신에 말짱하게 많은 네. 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즐겁게 네. 많은 분들까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아니더라도 기분 좋게 끝까지 술 마실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차 식당에서는 팔지 않고 네. 대부분 이제 뭐 편의점이나 또는 이제 마트에서 주로 파는데, 모였을 때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주류 시장에서 무알콜 맥주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또 사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주류 네. 시장, 주류 회사들이 트렌드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무알콜류 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무알콜류 맥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의 함유량이 1% 미만인 걸 일단 뜻하는 거고, 네. 이게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어떤 식품들이 많이 늘어났냐면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강 염려증도 많이 그쵸, 생겼을 것 같고 그쵸. 예, 건강에 맞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맞습니다. 드신다고요. 그러면서 이 무알콜류 맥주가 이 흐름을 같이 탄 거예요. 즉 뭐냐, 건강 생각에서 음주를 자주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는 안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분들이 먼저 많이 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알코올이 빠졌잖아요. 네. 그 뭐냐, 이 무알콜류 맥주는 칼로리가 적습니다. 알코올이 빠져가지고. 네. 뭐 네. 1g당 보통 7칼로리 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 맥주 350ml짜리 보면은 보통 150칼로리 정도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150칼로리 중에서 50칼로리가 빠져요. 그러면 일단 100칼로리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 못 빼고 솔깃한데요?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적은 거 아예 어떤 무알콜 맥주는 아예 0칼로리도 있습니다. 0칼로리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통 30칼로리부터가 30칼로리, 60칼로리, 뭐 90칼로리 이렇게 가는데, 네. 일부러 더 칼로리를 완전히 없애서 건강식이다라고 이제 마케팅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 네. 우리나라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되죠. 안 되죠. 전통주 제외하고는. 전통주면 되고. 예. 예. 근데 이 무알콜이니까. 무알콜주는 술이 아니니까. 술이 아니니까 인터넷 판매 가능한 거예요. 그냥 네. 음료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작년 한 해 굉장히 떴다는 거죠. 다이어트 지금 칼로리가 이렇게 적다는 거하고 네.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매력인데. 그렇죠. 여기에 주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다. 저렴하죠. 싼 거는 1,000원, 800원, 900원 뭐 이렇게 하고요. 비싸도 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일반적인 맥주는 30%를 받는데, 네. 이 무알콜류 맥주 같은 경우는 8%밖에 안 받습니다. 확실히 몇백 원이 더 싼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부터 무알콜류 맥주라고 계속 네. 표현하시는데 네. 그냥 무알콜 맥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알콜 맥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 정말로 알코올이 정말로 제로에 가까운, 0에 가까운, 이거는 무알콜 맥주라 부를 수 있는데, 네. 알코올이 1% 미만이면서 정말 소량으로 있는 것들, 이건 어떻게 표시하냐? 비알콜로 표시합니다.
비알콜. 네, 비알콜로 표시하고요. 무라고 안 하고 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 전에 그냥 1% 미만은 다 무알콜을 했는데 아니 보니까 1% 미만도 알코올이 있네. 어떻게 이거를 무알콜을 부를 수 있습니까? 네. 하니까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알콜, 비알콜이 있는데 비알콜은 조금 알코올이 1% 미만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영어식 표기로는 보통 무알콜은 알코올 프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네. 비알콜은 논알콜. 그래서 논알콜에 써 있는 거는 뭐냐? 네. 알코올이 정말 소량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알코올 프리라고 돼 있는 거는 진짜 이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구매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는 거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깜짝 놀랐네요. 네. 어마어마 이렇게 강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드는 거를 네. 제조 방법도 우리는 그냥 사실 그런 종류 뭐 무알콜이든 비알콜이든 네. 간에 잘 안 먹잖아요. 물론 작년에 많이 드셨다고는 하지만 근데 네, 외국이 이렇게 많이 이런 네. 술들이 발전을 네. 했다고 하면은 제조 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제조는 굉장히 다양하고 일단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 예. 첫 번째는 맥주를 만들 때 식혜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보리를 가지고 네. 맥즙, 그러니까 보리 식혜로 만든 다음에 예. 그다음 홉만 넣습니다. 그 홉이랑 허브를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알코올 발효까지는 안 시키고 발효 직전에 완전히 살균을 시켜서 이제 밀봉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보리 식혜와 같은 그런 맛이 나는 무알콜 맥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발효를 안 하고. 네, 알코올 발효를 안 하고. 네. 발효하면 알코올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실은 그렇게 맛이 좀 맥주 맛이 덜 나요. 약간 좀 밍밍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너무 달기만 하고 네. 맥주 맛이 안 나는데 요즘 공법이 추가됐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예. 완전히 맥주로 발효시킵니다. 예. 예, 완전 맥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알코올만 제거합니다. 알코올을 나중에 제거한다. 네, 네. 어떻게 제거하냐면 증류를 통해서 우리들 얘기하자면 끓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끓이면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알코올은 78도에서 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알코올이 증발돼서 나가면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무알콜 맥주다 그래서 담아서 파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예. 이렇게 증류를 통해서 알코올을 빼낸 것이 훨씬 더 맛이 진짜 맥주와 비슷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무알콜 맥주도 네. 우리 이제 일반 맥주도 그렇잖아요. 네. 에일이다, 뭐다, 뭐 네, 흑맥주다,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무알콜 맥주도 그런 게 다 종류가 있어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흑맥주, 무알콜 맥주, 밀맥주, 무알콜, 뭐 무알콜 에일, 무알콜 라거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계속 만들어서 계속 수입이 되다 보니까 네. 실은 시장이 커진 거예요. 네. 저희 1233님께서요. 네. 술 안 마시는 저도 이 시간에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술이 막 땡기는데요. 무알콜 맥주도 저는 취하던데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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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알콜 맥주 취할 수 있죠.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 0.5%. 마시고 아예 그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으신 지금 분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그 의사분들 중에서는 네. 실은 1% 미만을 술이라고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네. 자연 상태에서 1% 미만의 술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된장, 발효식품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간장, 네. 그리고 김치. 간장에는 소금 때문에 없겠지만 김치 이런 것들에는 실은 우리가 그 단성물을 넣기도 엿도 넣어주고 설탕도 넣어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여기서 1% 미만 정도의 알코올은 발생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김치에도 알코올이 있어요? 있습니다. 미량, 정말 미량이지만 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있다기보다는 발효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고 그럼 얘기하시는 분 김치 먹고 취하면 계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안 먹는데 뭔가 그 음주운전에서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시고 먹고 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란 것은 무조건 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 모든 공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알코올 분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네. 진짜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되죠. 그러니까 특히 진짜 좋은 그런 친구를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드링크류 같은 것도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그 이런
주스 같은 걸 있잖아요. 예. 주스 같은 것들도 그 따라 놓고 살짝 열어놓고 하루만 지나면요 바로 알코올이 생깁니다. 주스도요? 주스 생기죠. 당연히. 예, 주스도. 왜냐하면 왜냐하면 당이니까. 무조건 생긴다고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네, 네, 주스에 알코올 느낌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 밀봉한 상태는 없을 텐데 네. 이것을 열어놓고 상온에서 하루 정도 놔두면 무조건 알코올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늘 술은 우리 곁에 있다는 그런 이상한 결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아, 예. 그렇군요. 정말로 알코올 해독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예. 9691님께서요. 저희는 애주가 부부로서 무알콜 맥주가 왜 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닌가요? 제 남편은 술 먹은 직후엔 아까운 술 다 깬다고 해장도 안 한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물론 술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술 네네. 좋아하시죠. 아, 그러니까 네네네. 애주가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네네. 무알콜 맥주도 어떨 때는 이렇게 알코올 있는 거 좋아하시다가도 네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뭐 일단 무알콜 맥주도 여러 가지 구분해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술을 먹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도 않은 거고 이게 사람이 이상한 게 그 맥주 캔을 봐서 마실 때마다 정말 술은 아닌데 술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또 약간 맞아요. 우리 운전도 있잖아요. 예. 운전도 있고 다음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어디 갔는데 네. 술을 마실 수는 없어요. 네, 네, 다른 네. 사람들은 제가 운전해서 가면 네.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네.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무알콜 맥주를 맞습니다. 네. 그게 참 흥을 같이 내기가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좋겠는데.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컸냐면 네. 스포츠 시장.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내가 테니스를 쳤다. 네네. 근데 운전을 집에 가야 된다. 뭐 이럴 때. 아니, 예. 골프를 쳤다. 골프장에서라든지 운전해서 돌아가야 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또 커진 그 주종 중에 하나죠.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돼 있네요. 네, 커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 작년에 매출이 한 1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한 2배 그렇게 이상 클 것 전체 같습니다. 주류시장에서는 150억이면 큰 건 아니잖아요. 큰 건 아니죠. 예. 근데 계속 몇 년도에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죠. 올해는 더 클 것 같다. 더 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알콜 맥주 얘기만 저희가 했는데 네. 무알콜 맥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네. 술들도 있잖아요. 다른 그것도 술도 알콜 있습니다. 빼면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알콜 맥주도 하면 뜨는 술이 뭐냐면 무알콜 와인입니다. 무알콜 와인은 또 네.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것도 와인 되게 우리가 포도 주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만드는 방식이 다 와인인데 나중에 알코올을 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캠벨이라 그래서 그 캠베럴리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 주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무알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와인을 만드는 품종으로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뭐 메를로나 이런 거 갖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시장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정말로 와인병에 담겨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와인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죠. 무알콜 와인 드셔보신 적 있어요? 예, 마셔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네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만 자꾸 마시다 네네. 보니까 네네. 무알콜이니까 알코올 뺄 때 향도 날아가고 네네. 왠지 술이 밍밍할 것 같고 네네. 맛이 향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근데 정말 똑같습니까? 저는- 알코올만 빠진 겁니까? 저는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일반 분들보다 좀 부족해요. 제가 의외로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드시는 분한테 굉장히 좋고요. 술 전문가니까 예. 향이나 이런 것도 다 살아 있어요. 많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 무알콜 맥주든 무알콜 와인든 알코올이 사라지면서 알코올이 휘발성 성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속에서 휘발성 성분이 있다가 얘가 날아가면서 증발되면서 향이 더 많이 나는데 네. 실은 그 향이나 그 뒤에서 느껴지는 그 다양한 맛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나 빠지긴 빠졌는데 그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무알콜 시장이 뜨다 보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알콜 소주도 나왔습니다. 무알콜 소주는 이게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들 네. 원료가 확실한 거예요. 고구마 무알콜 소주, 쌀 무알콜 소주. 예,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소주로 무알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코올 함유량이 아예 없거나 1% 미만이면
청소년도 구입해서 마실 수 있어요? 구입하지 못합니다. 아, 구입하지 못해요? 네,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고요. 무알콜 맥주 역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도 성인용이고 인터넷에서 구매한다 하더라도 성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 그래서 뭐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군요. 맞습니다. 이거 네. 뭐 돈이라든지 뭐 화투라든지 담배라든지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은 이 청소년들한테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 금지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왜냐면은 실은 보기만 하더라도 예. 언젠가 청소년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 네. 청소년 같은 경우는 무알콜 맥주 마시다가 다음 거 마셔보고 싶은 이런 나쁜 충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알코올 도수 낮거나 없더라도 네. 보이는 것 자체가 정서 발달 상황에 안 좋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지시켰고 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무알콜이라고 또 청소년들 마셔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못 마십니다. 네, 이 무알콜 술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네요. 참 올해 끝이 하여튼 없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드실 네. 것 같으니까요. 네, 네, 한번 좀 어느 정도 트렌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1월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최대 1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거라고 하니까 또다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이글스의 에스페라도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